노다지 썰전입니다. 최근에 SAMG 엔터 정말 실적도 좋고 또 투트랙 전략이다 해서 시장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이 SAMG 엔터의 성장 신화 과연 계속될 수 있을지, 특히 그 핵심 전략인 업타겟 전략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SAMG 엔터의 이런 혁신적인 접근 방식 그리고 또 강력한 IP 파워를 보면요. 지속적인 성장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 의견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 보여준 성과는 굉장히 인상적이죠. 하지만 그 이면에 가려진 위험 요인들이 분명히 있고요. 또 이 성장세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봐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SAMG 엔터의 2025년 상반기 실적을 좀 보시면 제 주장이 왜 타당한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매출이 711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이 116억 원. 이게 벌써 3분기 연속 흑자거든요. 상당히 견고한 성장세를 이미 증명했다고 봐야죠. 특히 말씀하신 그 업타겟 전략, 그러니까 기존의 영유아 중심이던 IP 소비층을 10대, 많게는 30대까지 이렇게 넓히려는 시도가 상당히 성공적으로 지금 먹혀들고 있습니다. 그 KB 국민카드랑 같이 한 티니핑 체크카드, 이거 출시 한 달 만에 10만 장 넘게 발급됐고요. 현대자동차나 기아 타이거즈 같은 뭐 이런 클 브랜드들이랑 협업도 계속 성공하면서 파급력을 보여주고 있죠. 여기에 또 SM 엔터테인먼트와의 K-팝 콜라보레이션, 이것까지 이제 예정되어 있어서 기대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런 성과가 단순히 뭐 IP 인기 덕분만은 아니고요. 유통망을 자체적으로 구축하고 또 재고 관리도 효율적으로 하면서 영업이익률을 15.1%까지 끌어올렸어요. 그러니까 내실을 다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특히 라이센스 매출, 이게 전년 대비해서 93%나 급증했다는 점, 이거는 이 IP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가올 4분기, 이때는 티니핑 시즌6 방영하고요. S파핑 포함된 SM 콜라보 굿즈들 나오죠. 또 애니멀 핫쇼핑 같은 자체 기획 신규 굿즈도 출시되고요. 정말 강력한 성장 동력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상반기 실적 분명 훌륭합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만, 저는 역시 3분기 실적이 좀 둔화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전통적인 비수기 영향도 있을 거고요. 티니핑 시즌5가 또 방영 종료된 효과도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기대가 큰 그 SM 콜라보 관련 매출, 이것도 사실 정산 구조나 이런 걸 고려해보면 실제 반영은 4분기 이후가 될 가능성도 좀 높지 않나 싶습니다. 더욱이 작년 3분기에는 영화 개봉이라는 좀 일회성 호재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3분기는 기저효과 때문에 역성장 가능성까지도 좀 열어두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티니핑 IP에 대한 그 과도한 의존도입니다. 물론 뭐 메탈가드벗 라이센스 매출 기여도가 높다고는 하지만요. 실제 제품 판매는 여전히 뭐랄까 티니핑이 거의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이건 단일 IP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걸 의미하죠. 업타겟 전략 역시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글쎄요, 아직은 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회사 측에서도 2025년까지는 업타겟 매출이 키즈 매출을 넘어서긴 좀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언급한 바도 있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팬덤 기반 시장이라는 게 얼마나 안정적으로 계속 갈 수 있을지도 좀 미지수고요. 마지막으로 그 글로벌 확장 전략의 불확실성, 이것도 좀 지적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해외 매출의 90% 이상이 중국 한 곳에 너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트너사를 통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의 이익률은 국내보다 좀 낮아요. 일본 시장은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하는 단계고 북미나 유럽 시장 진출 방식은 아직 뭐 구체적인 그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요. 3분기에 대한 우려는 저도 뭐 어느 정도 이해는 합니다만 4분기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 펼쳐질 거라고 봅니다. 티니핑 시즌6라는 확실한 흥행 카드가 있고요. 또 SM 콜라보 굿즈, 그리고 자체 기획한 애니멀 핫쇼핑 같은 신규 업타겟 상품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출시되거든요. 애니멀 핫쇼핑 같은 경우는 이미 5차 재생산 물량까지 완판될 정도로 초기 반응이 정말 폭발적입니다. 그리고 티니핑은요, 이게 시즌을 거듭할수록 오히려 팬덤이 더 커지고 매출이 증가하는 정말 보기 드문 IP예요. 시즌5가 시즌4 성과를 뛰어넘었듯이 시즌6에 대한 기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뭐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예측이라고 봐야죠. 물론 4분기 모멘텀이 강력하다는 점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지만 그렇다고 3분기 실적 둔화 가능성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SM 콜라보 매출 반영 시점의 불확실성이나 또 하트워핑 완구 판매 종료 같은 단기적으로 실적을 좀 끌어내릴 수 있는 요인들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싶은 건 비용 구조입니다. SM엔터는 애니메이션 제작 같은 이런 고정비 성격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큰 편인데 만약에 3분기 매출이 시장 기대치에 좀 못 미친다거나 하면 이 고정비 부담 때문에 영업이익률이 생각보다 크게 낮아질 위험,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는 핵심 동력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KB카드 10만 장 돌파라던가 기아 타이거즈 유니폼 완판 사례 같은 것들은 이미 10대, 30대한테도 티니핑 IP가 충분히 매력적이라는 걸 입증한 결과죠. 특히 K-팝과의 콜라보레이션은 국내를 넘어서 이제 글로벌 팬덤으로 확장하는 아주 중요한 발판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애니멀 핫쇼핑처럼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유통하는 업타겟 굿즈는 마진율도 훨씬 높아서 수익성 개선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네,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직 업타겟 매출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좀 미미하지 않습니까? 기존의 그 거대한 키즈 시장 규모를 대체하기까지는 제 판단으로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 측에서도 팜마트나 미니소 입점 같은 계획은 아직 기대와 전망 수준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또한 콜라보레이션 제품은 아무래도 자체 제작 상품에 비해서는 마진율이 좀 낮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K-팝 팬덤의 구매력이 강력하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 팬덤을 실제 캐릭터 상품 구매로 연결시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과제일 수 있습니다. 팬덤이라는 게 또 변덕스러울 수도 있고요.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많다고 봅니다. 가장 큰 성과는 역시 유통망 내재화예요. 이걸 통해서 과거에 높은 수수료를 내야 했던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서 구조적인 비용 절감을 이뤘고요. 재고 관리 역시 훨씬 안정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좋은 라이센스 매출 비중이 높다는 점, 그리고 과거에 실적에 좀 부담을 줬던 패션 사업 같은 걸 과감히 정리하면서 사업 포트폴리오를 효율화했다는 점도 상당히 높이 평가할 만합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중국 시장에 대한 높은 의존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 내 수익률 문제, 이건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해외 파트너사를 통해서 매출을 인식하는 구조는 분기별 실적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고요. 또한 앞으로 K트론 같은 신규 IP 개발이나 새로운 영화 제작 등에 필요한 투자비가 증가할 가능성, 이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런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담을 줄 수도 있겠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SMG엔터는 티니핑이라는 정말 강력한 코어 IP의 확장성,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업타겟 전략의 잠재력, 또 효율적인 비용 구조 구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4분기 실적과 향후에 공개될 새로운 IP나 컨텐츠 라인업에 대한 기대가 정말 큽니다. 단기적인 성과는 분명 주목할 만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좀 신종론을 유지하겠습니다.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아직 남아 있고요. 특정 IP에 대한 의존도가 여전히 높습니다. 업타겟 전략이 회사의 주력 성장 동력으로 확실히 자리 잡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글로벌 확장 전략의 구체적인 성과 역시 아직은 좀 불확실합니다. 지켜봐야 할 변수들이 여전히 많다는 생각입니다. 네, SMG엔터의 도전은 국내 키즈 IP 기업이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서 진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들이 제시하는 성장 모델이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맞습니다. 향후 발표될 분기별 실적이라든지 신규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SMG엔터의 실제 성장성이나 전략의 유효성을 보다 명확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SMG엔터의 행보를 꾸준히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